부산시는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신발 산업과 함께 해양 플랜트 산업을 투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업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지원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진복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권의 성완종 리스트 소위 핵폭탄급 소재가 투하가 됐는데 지역의 정치권 인사도 4명이나 적시가 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많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정치권이 이런 어떤 금품수수 의혹만으로도 상당히 국민들 의혹과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한다 그러면 검찰은 이번 사건을 아마 낱낱이 밝히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통령께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을 했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빨리 엄정한 수사를 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사건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아직은 섣부른 진단이지만 내년 총선에서 그 소위 PK 지역에서 10석까지 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는 언제든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런 변화들이 참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선거가 약 1년 정도 남은 걸 감안하면 또 어떤 변수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간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산시는 신발 산업의 세계적인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질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얘기인데요. 부산 신발 앞으로 경쟁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좋은 질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 중에 신발 산업 세계 명품화 공약을 제가 사실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신발 산업이 다시 각광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명품화, 고급화, 경량화를 꾀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신발은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젊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으로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가벼워지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좀 바뀌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 어떤 스마트한 그 소재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신발 산업이 이제는 그런 노동 집약적인 사업에서 조금 탈바꿈해서 기술적 플러스 요인들이 많이 생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신발 산업은 부산을 제2의 도약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발 산업에 대한 정부나 부산시의 지원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신발은 더 이상 노동집약적 사업이 아니고 부산의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를 이끄는데 저는 분명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그런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산 경남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바로 해양 플랜트 산업입니다. 해양 플랜트 산업의 현주소는 어떻고 정부의 지원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조선 산업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해양 플랜트 산업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하다. 한 단계 높은 산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해양 플랜트 산업이 이 국산화율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를 작게 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가령 배는 우리가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 세계 최고 1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해양 플랜트는 사실 우리인데 설계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를 하는 데 있어서 원자재, 우리 기술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술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작다는 이야기죠. 국산화율이 18%에서 20% 정도 수준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양 플랜트 산업은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계의 기술이 없으면 다른 산업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심해저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실험을 전부 해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이 유출이 됐죠. 근데 부산에 얼마 전에 맹지 미엄상단에 거기다가 우리가 심해 해양 수조 공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건 이제 아주 깊은 곳에서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실험을 하게 됐죠. 결국 그런 설계 실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구인 부산 동래 지역 현안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동해남부선 복선화 사업이 굉장히 그 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500억 정도씩 이렇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동해남부 복선 전체를 빨리 걷어내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한목에 좀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1000억, 1300억, 1400억 이런 식으로 점점 이걸 좀 높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들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 이제 골조들은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주변 이제 레일을 정비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일들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지난해 그 부산시장 선거에서 유력한 그 시장 후보로 거론되시다가 접으셨는데 차기 물론 무언 이야기지만 차기 시장 선거 출마한 의향은 있으신지 정치인 이진복의 꿈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은 능력이 사실은 제가 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